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법인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목동아빠입니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가 반등을 시작했는데요. 어떤 아파트가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배포한 2024년 2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인데요.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전주 대비해서 전국, 수도권 및 지방은 변동이 없는 반면에 서울은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2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전세 가격지수를 보면 전국 및 수도권은 전주 대비 상승률이 똑같은 반면에 지방 및 서울은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가 되지 않는 아파트까지 지수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실제 오름폭이나 내림폭은 훨씬 더 큰데요.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분위기를 말씀드리자면 2, 3주 전부터 신축 및 준신축 수도권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되었고 최근 일주일 전부터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도 매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실거래가에 등록이 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올라갈 예정이고요. 저는 이렇게 반등이 시작된 이유를 금리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경에 금리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서 금리가 4.6%까지 갔었거든요. 하지만 현재 시중은행 금리는 3.5%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초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게 그때는 거의 실거주 갈아타기 위주로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내렸고 앞으로 금리가 더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투자 수요도 좀 많이 붙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축이 먼저 움직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그리고 PF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실제로 많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거의 스탑이 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많은 매수 대기 수요들이 앞으로 신축 공급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공급을 하더라도 비싼 분양가로 공급이 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축이나 준신축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거래 상황은 대단지 역세권 아파트를 할지라도 연식이 많은 아파트들은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양극화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보시면 용인수지 성봉역에 있는 성봉역 롯데캐슬 아파트가 있는데요. 2356세대로서 6년차 아파트입니다. 최근 거래량을 보면 12월 달에는 취소를 제외하고 한 건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월 달에 4건, 2월 달에도 4건이 지금 거래가 됐는데요. 2월 거래량은 한 달 안에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신고되지 않은 물건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2월 달은 설이 껴있는 대표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2월 달이 12월 달보다 거래량이 많았다라는 거는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최고가가 9월 및 10월 초쯤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작년 10월에 20층이 11억 8천에 매매가 됐는데요. 최근에 24층이 11억 7천에 매매되었기 때문에 떨어진 가격을 거의 회복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붙어있는 정잣들 마을 태영 대시양 1차 같은 경우는 648세대 24년차 아파트인데요. 작년 9월에 16층이 9억에 매매가 되었는데요. 최근 2월 달에는 24층이 8억 5,500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축이라도 지역 및 아파트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인근에 있는 신정 아이파크가 바로 그 예인데요. 신정동 아이파크는 590세대로서 23년차 아파트입니다. 최근 학군 수요와 맞물려 비교적 화랑기였던 작년 9월 8월 달보다 1월 거래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1월에 7층이 16억에 매매가 됐는데요. 작년 9월에 11층이 16억에 매매된 것을 비교해보면 작년 11월부터 떨어졌던 그 하락폭을 다시 복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옆에 재건축 아파트인 목동 8단지를 한번 비교해보시면 상황이 비슷합니다. 작년 9월에 4층이 19억 7천을 찍었고 3층이 20억을 찍었었는데 올해 2월 달에는 20억 4천을 다시 찍었습니다. 즉 작년 최고가를 경신한 그런 상황인데요. 목동 재건축 아파트와 신정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신축이나 준신축 아파트는 아니지만 공사비나 자재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들인데요. 즉 최근에 아파트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신축 및 준신축 그리고 신축이 될 만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아파트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은 같은 시기에 어떤 아파트를 매수하냐에 따라서 자산이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부동산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책이나 부동산 유튜브만 보더라도 역세권 대단지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부동산도 생물 같아가지고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변화를 빠르게 캐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현재 집값이 10억이라면 최근에 PF 대출 문제도 있었고 경기도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8억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부동산은 투자재이기도 하지만 필수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집이라는 거는 코인이나 주식이나 금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되는 그런 재화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필수재입니다. 즉 앞으로 공사비가 올라서 분양가가 많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게 되더라도 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품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인구가 많이 줄기 때문에 집값도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어떤 분은 반값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도 예상하는 분이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앞으로 경기가 안 좋고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짜장면 값이 반토막 날 거라고 예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짜장면 값이 반토막이 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인건비가 반토막이 나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재료값이 반토막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고 있는 월세도 반토막이 나야 짜장면 값이 비로소 반토막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집도 공사비, 자재비, 인건비 등의 기본 원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원가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원가 이하로 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가가 많이 올라서 사람들의 수요가 떨어지면 시공사들은 집을 짓지 않고 분양을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공급이 없는데 공급이 더욱더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요자는 비싼 가격이더라도 집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그런 원리인데요. 저는 향후에 집값이 어느 정도 보합을 유지하거나 약간 떨어질 수는 있지만 급격하게 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통화량에 있는데요. 지금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통화량 조절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경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통화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경제라는 거는 계속 돈을 찍어내지 않으면 돈이 돌지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화량을 늘려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집값이 단기적으로는 오름폭 내림폭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집을 산다는 거는 내 집 마련의 의미도 있지만 돈의 가치의 하락을 방어한다는 그런 뜻이 더 큽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잘 사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얼마 투자해서 이거를 몇 억을 벌겠다 이런 욕심으로 접근하시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물가가 오르면 그것만큼 집값도 오르는 거고 여기서 지역 선별이나 아파트 선별을 잘해서 플러스 알파가 나면 더 좋은 거고 이런 개념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몇 주 전에 수도권 신축, 준신축 아파트 위주로 매매가 많이 됐고 약간의 반등을 보였고요. 서울도 일주일 전부터 매매가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는 다르게 투자 수요가 좀 붙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른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법인과 더불어 서울, 경기, 인천 부동산 매도 매수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 매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상담 안내 나와 있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목동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